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병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올해부터 사용한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8종 검정 교과서를 사용하다가 박근혜 정부 때 국정으로 전환하려고 했다가 실패했죠. 그렇게 해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새롭게 발간해낸 책이 올해부터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교과서는 문제가 없느냐? 문제 없으면 다행인데 아주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교과서를 하나하나 좀 살펴보고 그 문제점이 뭔지 그리고 그 대안이 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 국사교과서의 문제점과 대안입니다. 자, 현행 2020 학년도 국사교과서는 이전과 같은 8종입니다. 그런데 분량에서 시대별 분량이죠. 정근대사와 근현대사가 1대3, 정근대가 대략 25%, 근현대사가 75% 정도 됩니다. 이전에는 1대1이었죠. 50대 50 그렇게 됐는데 이번 교과서는 근현대가 약 75%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히 현대 부분이 굉장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전 교과서에서도 문제가 많았지만 이번 교과서도 문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 문제라는 것은 왜곡이라든가 오류, 날조. 그런데 특별히 또 이번 교과서는 현 정부, 현 정권에 대해서 우호적 서술 또는 우호적 사진, 그림 이런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현행 대통령의 현재 진행형인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우호적으로 실어놨습니다. 과연 이것이 역사교과서인지 의심이 갈 정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근현대사 오류 왜곡 이런 것은 대부분 다 근현대, 특히 근대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대표적인 것을 이야기하면 흥선대원군을 들 수 있습니다. 흥선대원군은 모든 교과서에 개혁 정치, 어떤 또 통상수교, 거부 정치, 정책 이렇게 해서 소개하고 있는데 고종의 1863년 고종의 즉위와 함께 흥선대원군은 아무런 직위나 직책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통치할 수 있는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의 자격은 없다. 그런데도 교과서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이 국가 최고 통치권자로서 행한 교과서에 실린 것들, 이러한 것들이 기록이 없습니다. 국가 공식 기록이 없습니다. 전부 야사입니다. 전부 야사, 뭐 대한개년사, 근세조선정감, 조선정감이라든가 뭐 매천황년의 매천야록이라든가 전부 야사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것도 뭐 일부만 교과서에 야사에서 찾을 수 있고 그 외에는 야사에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찾을 수 있냐? 대부분 연서국이라든가 소설이라든가 이런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교과서입니다. 1863년에 고종이 즉위하면서 흥선대원군이 집권을 했다? 고종이 있는데 흥선대원군이 무슨 자격으로 집권하죠? 1873년에 흥선대원군이 하야하고 고종이 친정을 선언했다? 그런 기록 없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대전해통 같은 조선왕조의 마지막 법전이죠. 마지막 법전이 국가 공식 기구에서 편찬하는 거지 무슨 왕의 아버지가 대전해통을 편찬합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아니라 완전히 엉터리죠. 이거는 역사 날조죠. 이런 걸 애들한테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런 교과서를 쓴 사람들이 현직 교수고 또 현직 교사들입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뭐 경복궁 중건이라든가 서원철폐라든가 그 다음에 뭐 척화비 건립이라든가 이 전부 흥선대원군이 했다고 하지만은 어떤 기록에도 없습니다. 왜? 흥선대원군은 공식적인 국가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뭐냐? 흥선대원군은 결국 불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그런 사람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뭐냐? 이전에 있었던 제도 정치와 인물만 바뀌어졌을 뿐 국왕의 권력을 무력화하고 또 국가 통치권자가 아닌 사람이 실권을 장악한 그런 기형적인 통치 행위가 되었다. 그런데도 교과서에는 합법적인 통치 행위를 서술해 놨습니다. 이거야말로 역사 날조입니다. 흥선대원군 이건 반드시 드러내고
고종 위주로 서술을 하고 흥선대원군은 이러이러한 고종의 통치를 한 중에 불법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런 식으로 서술을 해야 맞습니다. 그 다음에는 조일수족입니다. 강화도 조약이라고 하죠. 강화도 조약 강화도 조약 이야기하면 너나 할 것 없이 이구동성으로 불평등 조약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불평등이라는 조약이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교과서에는 이렇게 조선은 자주국이다, 해안 측량을 허용했다, 치해복권 조항, 형사재판권을 허용했다 등등 이렇게 서술해 놨습니다. 조선은 자주국으로서 일본과 동등한 권리를 지닌다. 이게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일본국 선박은 조선의 해안을 측량할 수 있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는데 이것이 불평등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 불평등하면 애초에 약속을 하지 말아야죠. 조약이라는 것은 국가 간의 약속입니다. 약속은 했으면 지켜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불평등하느니 뭐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려면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죠. 웃기는 것은 제10관입니다. 치해법권이라고 합니다. 제10관에 보면 조선국 항구에서 일본인이 조선인을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일본국 정부에 귀속시킨다. 그러니까 일본국 정부가 여기서 자기네 자국 백성들을, 자국 국민들을, 그때 인민이라고 했습니다. 자국 인민들을 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뭔가 불평등하죠. 그런데 이어진 말이 또 있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다 빼버렸죠. 자, 앞에는 조선국 인민을 대상으로 한 일본인 범죄자는 일본이 재판하고, 근데 이어진 데는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조선인 범죄자는 조선관리가 심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것은 재판 관할권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무슨 치해법권입니까? 치해법권이면은 국가를 대표로 하는 국가 원수라든가 공무원이라든가 이런 사람에게 적용, 군인이라든가 여기에 적용되는데 조선의 항구에 서 장사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입니까? 민간인인데, 상인들인데 무슨 치해법권입니까? 이런 식으로 엉터리로 서술해 놓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이렇게 돼 있어서 문제 삼았죠. 그랬더니 초등사회 6-1에 이 내용이 한 페이지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일소조규 제12관을 보내주면서 대표 집필자가 부산교대 한춘희 교수입니다. 여기 제12관 전체를 읽어보고 왜 불평등한지 설명하라고 했더니 초등사회 5-2에 이 내용을 옮기면서 해당 부분을 삭제해버렸어요. 양심이 있었던가 봅니다. 삭제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농민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발통문이라고 많이 눈에 익은 거죠. 사발통문이라고 소개하는 이 문건, 이거 통문 아닙니다. 통문이 아니니 사발통문도 아니죠. 완전히 이거는 뭐 여기에 있는 글도 못 읽는 사람들이 교과서를 쓰고 이 통문을 연구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잡기입니다. 당시에 있었던 일을 후대에 다른 사람이 있었던 일을 시간별로 날짜별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무슨 통문입니까 이게? 이걸 통문이라고 교과서 쓰는 정말로 한심한 교수들이라든가 집필자들이 있는 겁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 초등학교 6-1에 이게 통문이 아니라고 했더니 5-2에 이것도 삭제했습니다. 그래도 양심이 있는 거죠. 그리고 폐정개혁안이 있는데 교과서마다 서로 다릅니다. 전봉준의 공초에 있는 폐정개혁안, 어떤 데는 오지영의 동학사라는 소설에 있는 폐정개혁안, 어떤 교과서는 뭐 정교의 대한개념사에 있는 그것도 야사입니다. 폐정개혁안 9개 교과서가 서로 다른 폐정개혁안을 해놓고 내용도 다릅니다. 그러니 아이들이 서로 다른 폐정개혁안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역사 해석의 다양성입니까? 이게 아이들에게 다양한 역사 인식을 심어주는 겁니까? 그리고 폐정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치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정치는 그 주체가 정부죠. 그걸 개혁하는 주체도 정부입니다. 그런데 교과서에는 농민군들이 또 폐정개혁안을 실천한다는 겁니다. 노비 해방이라든가 세금을 줄여준다든가 뭐 도저히 호남지방의 일부 농민 반란군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교과서에는 실천한다고 해놨습니다. 전주 하약이 뭡니까? 농민군들이 정부군에게 이러이러한 폐정을 좀 개혁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정부군이 그래 개혁해 줄 테니까 해산해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화약을 맺고 해산했습니다. 왜? 정부군이 패전개혁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그런데 교과서에는 농민분들이 패전개혁을 실천한다고 서술해 놨습니다.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 다음에 이 부분, 쌀 수탈이라는 말로 그야말로 말이 많았던 부분이죠. 1920년대 3.2 정식개혁. 근데 용어들이 다 다릅니다. 교과서마다 그래프에 나오는 용어들이 다릅니다. 서술도 다릅니다. 어떤 데는 수출, 이출, 반출, 유출.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그동안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더니 이제 수탈이라는 용어는 빠졌습니다. 본문에서. 뭐 그림 설명하는데 정신 나간 교과서는 그림 설명하는 데는 뭐 수탈이라고 해놨는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그런데 용어가 교과서마다 다릅니다. 다행스럽게 이번에 이출이라는 용어가 들어갔습니다. 이게 정확한 용어입니다. 이출이라는 용어는 수출과 거의 같은 용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일본과 조선은 한 권역이어서 이출이라고 썼습니다. 그 외에 미국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데는 우리는 수출이라고 썼습니다. 물론 반대는 수입이고 또 이입입니다. 수출과 이입의 명백한 차이는 일본과의 무역에서 이출이라고 쓰는 데는 관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출이라고 써야 됩니다. 반출, 유출, 이거는 뭐 역사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과서 쓴 사람들이고, 이거 뭐 이야기할 건덕지도 없는 한심한 지필자들이죠. 그리고 또 식량 사정 악화라고 써놨습니다. 모든 교과서에. 당시에 우리가 일본으로 수출하지 않으면 우리 농민들은 굶어 죽었습니다. 일본으로 자꾸 수출을 하니까 일본 농민들은 값싼 조선쌀이 들어오니까 이거를 어떻게 막아보려고 쌀만 들어오면 농민들은 반발을 합니다. 조선쌀 막으라고. 그리고 조선에서는 일본으로 쌀을 수출하면 수출 대금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수출을 했는데 어떻게 식량 사정이 악화됩니까? 수출한 거는 식량을 수출한 게 아니라 쌀을 수출했죠. 쌀을 수출한 대금으로 작곡을 사 먹을 수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됩니다. 지필자들 좀 공부를 하고 교과서 쓰세요. 그리고 부족한 식량 사정이 악화돼서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일제는 만주산 작곡을 수입했다라고 또 교과서에 서술되어 있습니까? 일제가 자선사업하는 겁니까? 조선총독부 예산으로 작곡을 수입해서 조선 백성들을 먹여 살립니까? 있을 수 없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것을 교과서에 쓰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주산 작곡도 작곡 수입상들, 무역상들이 그것을 수입해서 팔아서 이윤을 챙기는 겁니다. 조선총독부에서 그걸 사들여서 조선의 백성들에게 배급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 자유시장 경쟁입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것을 교과서에 실은 것이 현행 교과서의 지필자들이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면 답변을 못합니다. 왜? 틀렸으니까. 또 모르니까 답변 못합니다. 이게 지금 교과서의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현대로 오면 해방과 광복조차도 의미를 잘 모릅니다. 현재 모든 교과서에는 1945년 8월 15일을 해방이 아닌 광복이라고 했습니다. 광복이 뭡니까? 표준국어대사전에는 빼앗긴 주권을 도로 차지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에 우리가 주권을 회복했습니까? 주권 회복했으면 왜 미군정이 또 만 3년, 해수로 4년 우리 미군정 하에 있었죠? 이 교과서가 이렇습니다. 1945년 8월 15일 모든 교과서에 광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도 마찬가지, 중학교도 마찬가지. 그런데 초등학교 교과서에는 1945년 8월 15일 광복했다고 해놓고, 드디어 우리는 광복을 맞이하였다 해놓고 그 옆에 날개에는 광복의 뜻을 빼앗긴 국토와 주권을 도로 찾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주권 찾았습니까? 지필자 선생님들 좀 제대로 알고 쓰세요. 그리고 어떤 교과서는 광복절을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광복절은 지금 잘못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광복이 곧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고, 그것이 바로 독립이고, 그것이 바로 건국입니다. 광복절은 건국1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인데, 지금 모든 교과서에는 또 국가에서도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을 기념하는 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엉터리 같은 이런 나라의 근본조차도 모르고 근본조차도 제대로 나라의 생일조차도 챙기지 못하는 이 한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다음에 요즘 말이 많은 위안부 문제. 지금 동아출판사 교과서에 일제는 군 위안소를 설치하여 패전 때까지 한국을 비롯한 식민지와 점령제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하여 끔찍한 삶을 강요했다. 이 집필자들 일제가 조선의 여인을 위안부로 동원한 근거를 제시하세요. 시마스라는 교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는 1930년대 초부터 군 위안소를 설치하고 한국 여성들을 일본군 위안부로 끌고 가서 성노예 생활을 강요했다. 똑같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오류입니다. 그리고 또 정권 홍보물입니다. 이번 교과서의 특징입니다. 촛불 집회, 모든 교과서에 촛불 집회가 무슨 민주주의의 발전인 양 다 실어놨습니다. 촛불 집회 실으려면 태극기 집회도 실어야지 않습니까? 촛불 집회가 마치 새로운 나라 민주주의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냐 이렇게 서술해놨습니다. 이건 뭐 두 페이지에 걸쳐서 금성출판사군요. 이렇게 화려하게 화보로 해놨습니다. 또 남북 정상회담도 이렇게 남북 화해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노력해서 마치 큰 성과를 이룬 것이냐. 지금은 수시로 북한에서는 미사일을 쏴대는데 마치 이렇게 평화가 오는 것이냐. 이전에 있었던 경계병들은 다 없어지고 JSA입니까? 이제는 아무도 없는 이제 평화가 온 아주 한가로운 그런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이 사진을 교과서에 실어놓고 문재인 정권의 치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행 교과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교과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국사교육 표준안을 반드시 마련해야 됩니다. 전담부서를 설치하고 또 각 시대별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또 그렇게 해서 현행 고등학교 교과서 분량이 약 3배 정도, 지금 고등학교 교과서가 300쪽 정도 되는데 한 1000페이지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의 표준안을 마련해 놔야 됩니다. 마련해 놓고 기존 자료를 토대로 수합을 해서 논란 없는 것은 그대로 정리를 하고 또 논란이 있는 것이나 이설이나 소수설 이런 것은 좀 부기도 하고 최신 연구 성과를 반영해서 수정이나 또 추가하고 그 다음에 학설이 첨예한 부분은 학회나 해당 뭐 조선시대 사학회 그 다음에 근현대 사학회 뭐 이런 쪽으로 보내서 어떤 합의를 봐서 논의를 도출하라. 또는 연구자에게도 또 의뢰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표준안을 하나씩 축적을 해 나가야 됩니다. 축적해 놓고 그것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 전부 다 실어서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관리되도록 하고 또 문제 제기가 오거나 또는 오탈자라든가 이런 것이 오면 여기서 또 계속 수정 보완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비전문가인 특정 세력의 영향력을 차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역사는 하나입니다. 반드시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역사도 하나여야 됩니다. 누구는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이라고 하고 5.16 혁명이라고, 누구는 박정희 대통령이 5.16 군사 쿠데타라고 이렇게 또래 아이들에게 이렇게 다르게 가르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의 그 역사를 가르쳐야 국론 분열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사교과서가 질적으로 향상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국사교과서는 또 초중고 국사교과서 편찬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각종 시험의 출제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각종 참고도서 출판사에서 민간 출판사에서 참고도서를 간행할 때의 토대가 되기도 하고 각종 대중 역사물 제작의 토대가 되기도 하겠죠. 출판물, 영상, 뭐 애니메이션 등등 많겠죠. 그 다음에 외국어로 번역해서 해외로 또 보급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해외에서 우리 역사를 통일된 역사, 지금은 8종 교과서 어느 것도 번역해서 해외로 소개할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뭐 온통 민중 항쟁 삼아 있고 백성들의 고통을 당한 것만 있습니다. 이런 것은 외국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이런 교과서는 좀 곤란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교과서여야 하냐? 제가 생각하는 교과서는, 국사교과서는 외국 친구들에게, 또 외국 친지들에게 이것이 우리 역사다라고 자신있게 구원할 수 있는 그런 교과서라야만 한다라는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오늘은 2020학년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대해서 문제점과 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